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부자 황금 열쇠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초보분들을 대상으로 포스팅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블로그 초보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블로그 초보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면 생각보다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쉽게 지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죠. 오늘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주제 잡는 방법과 성공적인 수익화를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누구나 매달 최소 몇십만 원은 벌 수 있는 블로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거 초보가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내 블로그의 목적입니다. 특별한 목적성 없이 이런 포스팅, 저런 포스팅을 중구난방으로 쓴다면 그 결과도 분명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블로그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형 블로그이고 두 번째는 브랜딩 블로그입니다. 두 종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수익형은 대부분 구글 애드센스나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화를 주 목적으로 하는 블로그이고 브랜딩 블로그는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 목적으로 하는 블로그입니다. 물론 자기라는 사람 스스로를 브랜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수익형 블로그는 보통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키워드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고 네이버나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키워드에 집중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브랜딩과는 조금 멀어지고 하나의 주제가 아닌 여러 가지 주제들이 혼재하는 소위 잡 블로그가 탄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잡 블로그로 수익화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능한 이러한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주제의 바운더리는 제한을 두고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익형 블로그라고 해서 무조건 짬뽕 블로그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블로그의 브랜딩도 분명히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키워드를 모아가며 수익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딩 블로그는 일반적으로 패션이나 미용, 식당 운영 등 보통 사업자가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홍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나가는 경우 효과적입니다. 이때는 앞선 수익형 블로그에서처럼 애드센스 광고 수익보다는 내 제품의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포스팅을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주제는 당연히 한정적이어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브랜딩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티스토리보다는 네이버 블로그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거 이웃끼리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품앗이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1위 트래픽을 자랑하는 만큼 더 많은 노출로 인한 홍보 효과도 분명히 높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브랜딩 블로그라고 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포스팅만 올린다면 블로그가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관련이 되는 여러 가지 흥미나 정보 위주의 풍성한 블로그 포스팅도 함께 올려주셔야 시너지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목적성을 1차적으로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 컨셉에 맞게 포스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포스팅을 써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내 포스팅에서 주요하게 담고자 하는 주제는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만약 아직도 블로그 주제 선정과 관련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제 다른 영상을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한번 정하면 변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정보성 글을 생산하라입니다. 보통 초보자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처음 쓰실 때 가장 피해야 하는 글쓰기는 일단 일기처럼 쓰는 포스팅입니다. 사실 개인 기록용 블로그를 제외하고 남들에게 많이 노출되고 그로 인한 수익화를 꿈꾸신다면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 일기 같은 블로그입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많이 건드리시는 게 바로 실시간 검색 상위 리스트를 보면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행위입니다. 실시간 트렌드에 맞으니 아무래도 조회수를 급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행위는 독이 든 사과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네이버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일시적으로 조회수가 정말 수천, 수만 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품은 삽시간에 빠질 거고요. 그러한 비정상적인 조회수의 등락은 네이버 알고리즘에 포착이 되고 결국 블로그 지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순간의 기쁨은 나에게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꽤 해보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내 포스팅이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노출되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저품질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저품질로 가면 내 블로그 포스팅들은 모두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립니다. 전혀 내 글이 노출이 되지 않으니 조회수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블로그는 가장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키우는 것이 건강합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키워드는 절대적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는 장거리 달리기와 같습니다. 하루에 1만 뷰 나오고 이틀부터는 0건 나오는 조회수보다 하루에 100건씩 5년간 꾸준히 검색되는 키워드가 여러모로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성 키워드의 글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슈성 글보다는 정보성 글이 훨씬 더 꾸준한 검색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시간 핫 키워드 글은 왜 처음엔 뷰가 엄청나게 높은데 바로 뚝 떨어질까요? 포털 사이트 상위 노출에서 순식간에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비단 실시간 이슈가 아니더라도 어떤 글이든 시간이 지나면 상위에 노출된 글들도 점점 아래로 밀려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와 같은 곳에서는 글의 최신성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티스토리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것이 최신성보다는 정확성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구글 검색하는 유저가 한 번의 검색과 한 번의 클릭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의 글이 꾸준한 조회수를 만들어내려면 결국 검색 결과 상위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팩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쓰시려는 포스팅의 정보성 키워드를 뽑아낼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미리 키워드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 포털에 넣고 결과를 한번 봅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되어 있는 1페이지의 포스팅들이 언제 작성된 글들인지를 확인합니다. 몇 년 전에 작성된 글들이 아직도 상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끼어 들어갈 자리도 있고 내가 들어갔을 때 글 하나로 몇 년간 유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상위 노출된 글들이 모두 이번 달 아니 심지어 이번 주 안에 작성된 글만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저라면 그 키워드로 작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만 조회수 몇 건 발생시키기 위해서 내가 몇 시간을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네이버와 구글에서 교차로 체크를 해봅니다. 물론 다음이나 다른 포털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려면 네이버와 구글은 꼭 잡아야 합니다. 만약 키워드 변경이 필요하다면 블로그 포스팅 잘하는 법 또는 성공하는 블로그 포스팅 등으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바꿔가며 분석해 보시고요. 최신성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왕 한번 고생하는 거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 조회수가 최대한 오래 갈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한다는 것이 제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키워드는 네이버 광고 시스템 분석 툴을 활용하는 것이 블로그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 좋습니다. 관련한 영상을 링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하지 마시라고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블로그 초보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라서 꼭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블로그 포스팅 작성하실 때는 서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내 글을 터치하고 조회수가 1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이지만 해당 컨텐츠에서 유저가 머무는 체류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알고리즘은 티스토리 블로그 글에 들어온 방문자가 이 글을 얼마나 오랫동안 진지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시간으로 실제 카운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유저로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유효한 페이지에서는 오랫동안 글을 읽고 계실 테고요. 의미 없는 글은 몇 초 만에 바로 이탈을 할 겁니다. 이러한 체류 시간이 블로그 전체의 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서론에 왜 공을 들여야 할까요? 일단 블로그 포스팅에 들어가자마자
흥미롭고 내가 원하는 답이 보인다면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핵심 정보를 맨 처음에 제공하면 딱 그것만 챙기고 바로 이탈할 것 같으신가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 정보를 얻은 방문자는 이 글이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스크롤을 점점 내려가며 더 효과적인 추가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설득력이 꾸준히 있다면 중간에 광고도 눌러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블로그 포스팅, 서론 작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블로그 초보 여러분들께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과 방향성을 잘 갖춰야 한다라는 것과 실시간 이슈에 집착하지 말고 양질의 정보성 키워드를 잘 활용한 컨텐츠를 꾸준히 생산하시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지수를 높이기 위해 매 포스팅을 할 때마다 체류 시간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시고 특히 서론 작성에 힘을 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러한 사항들을 시도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여러분과 쭉 함께 가고 싶은 부자 황금 열쇠였습니다. 감사합니다.